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한 두 개의 2차 함수의 모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 양쪽으로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진 제일 낮은 지점일 때 우리는 이 점의 y좌표, 이 지점의 높이를 나타내는 y좌표를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경우에도 이 양쪽으로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점은 존재하게 되죠. 이 가장 높은 점의 y좌표를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꼭지점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일부분만을 띄어서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어떤 a라는 값으로부터 오른쪽에 b라는 값까지의 이 값들 중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려진 그래프는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막아서 얘는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제일 높은 지점은 b에서의 값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꼭지점이 최소가 됩니다. 지금처럼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을 최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을 최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바라보시면 조금은 더 편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자,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이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식을 변형하여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y는 a배의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한 꼴로 고쳐서 그 안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죠. 그 꼭지점의 좌표가 아래로 블록일 때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고, 위로 블록일 경우에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아래쪽으로 한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y는 2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자, 이렇게 식이 일반형의 형태, 전개된 식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x제곱의 개수 2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까지 묶어줘요. 그리고 상수항은 바깥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하기 1에 대해서 없었던 걸 내가 더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을 앞에 있는 2와 곱해서 밖으로 빼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얘를 갖다가 꼭지점을 볼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꼭지점을 볼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거고, 완전 제곱식 밑에가 제곱 밑에가 0이 되는 x값이 x좌표, 그리고 이게 0이 됐을 때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점이 됩니다. 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음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까지 묶어주시고 바깥에 빼기 6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플러스 9를 하겠죠. 완전제곱식이 되게. 이건 마이너스 9를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곱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표준형 꼭지점의 좌표를 볼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됩니다.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3,3이라는 점이 최대값이 됩니다. x가 3일 때 최대값 3을 갖는 거죠. 최대값 3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잘 읽어보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에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6x 완전제곱식 되려면 9가 필요하고요. 자, 마이너스 9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18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5하고 더해져요. 그럼 2에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3이 되면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이 됐어요. 그럼 우린 얘네들을 읽어줄 때 x는 마이너스 3에서 1대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값은 없다. 최고차항의 음수인 이차 함수 위로 블록합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더하기 9를 하고 빼기 9를 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해져서 플러스 2분의 9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7이 바깥에 남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까지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3,2분의 7이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2분의 7을 갖게 되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내용은 중3 때도 다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이런 거죠.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때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어진 p라는 값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값을 줘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들을 줬을 때 먼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점선을 포함해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는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꼭지점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 꼭지점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구해보면 얘는 최소값,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최대 최소가 된다 그랬어. 제일 위에 있는 게 f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때 y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파하고 베타의 위치를 보면 이때는 f 알파가 최소값이 될 거고 f 베타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와 있으면 f 알파가 최대값이고요. f 베타가 최소값입니다. 그림상에서 위에 있는 게 최대, 아래에 있는 게 최소야. 위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 fp가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가 최소값이 되죠. 베타에서 최소값. 제일 높은 지점, 제일 낮은 지점.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알파에서가 제일 위, 베타가 제일 아래니까 f 알파가 최대, f 베타가 최소.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매번 외워서 푼다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항꼴을 만드신 다음 대략적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표시했을 때 그 안에 꼭지점이 들어와 있느냐, 꼭지점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어디에서 갔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주어진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2번에 보면 주어진 이차 함수를 x-3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를 잡았어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6입니다. 주어진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면 3으로부터 왼쪽으로 1만큼 6이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2에서의 값이 더 가까이 있고
x가 6일 때 값이 더 멀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최소인 건 정해졌죠. 꼭지점 최소 값은 꼭지점에서 같습니다. 꼭지점이 x는 3일 때,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x가 6일 때의 값이 되겠죠. x가 6일 때 그때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6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있을 거고 2 이상 6 이하라는 그 범위로 잘랐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범위가 제한되니까 그럼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점을 최대, 가장 낮은 점의 y좌표를 최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로 블록한 것도 하나 볼게요. 위로 블록한 것도 보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잡고 플러스 6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의 위치가 2,6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가 되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끊기게 되는 거지. 왼쪽에 0부터 1까지면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이에 있는 요만큼만 그래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꼭지점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2,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3이 됩니다. 3이 돼. 맞나? 3,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5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최대값은 x가 1일 때 5라는 값을 갖고요. 최소값은 x가 0일 때 2라는 값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림 안에서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2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문제 2번에 보면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똑같아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잡을 거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잡고 꼭지점의 위치가 1, 마이너스 2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이 맞네요. 꼭지점을 포함하니까 따라서 꼭지점에서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의 문제와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점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4 빼기 2 그러면 2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x-3의 제곱을 만들고 그럼 플러스 9를 하면 17이 되겠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의 위치가 3,17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4부터 6까지가 범위니까 4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x가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때가 최대를 갖게 되고 최대값은 4를 대입하면 16이 되겠다. 16.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6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게 되고 6을 대입하면 9 빼면 8. 최소값은 8이 최소값이 되죠. x가 6일 때 최소값 8.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뒤에서도 그리고 이제 문제로도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제한된 범위를 이용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